또 오래되면 당뇨가 네. 또 치료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된 당뇨를 7개월 만에 졸업한 분도 있었어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당뇨 치료를 오래 오셨고요.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까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당봄 한의원의 이혜민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당뇨 환자를 봐오신 지가 좀 꽤 되셨죠? 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네. 되셨고 또 이번에 책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당뇨 졸업해야 졸업해야 합니다라는 네. 책이에요. 네. 책을 몇 번째 쓰신 거죠 이번에? 이번엔 세 번째 책이에요. 아. 당뇨 주제로만 세 번째 아. 책을 냈고요. 졸업이라는 단어를 쓴 이번 첫 책입니다. 그럼 당뇨 책만 3번 내셨고 네. 예, 또 당뇨 환자 계속 보고 계시고 네. 당뇨를 졸업한다는 뜻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혜민 원장님을 모시고서 드릴 이야기는 바로 당뇨 졸업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그쵸.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책을 쓰시면서 당뇨 졸업이라는 개념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당뇨 졸업이?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당뇨는 네.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여러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서 네. 당뇨는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의학적으로는 당뇨 관해라고 합니다. 이는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네. 6개월 이상 네. 당화혈소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체중 감량이나 생활습관 개선, 필요하다면 한약적 치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6개월 동안 잘 유지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내가 당뇨가 관해됐다, 당뇨가 졸업됐다고 해서 또 무분별하게 생활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6개월 동안 조절이 됐다면 이제 당뇨 졸업으로 그쵸. 보겠다. 그쵸. 이런 개념을 잡으신 거네요. 네, 관해라는 개념이 원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네. 관해라는 개념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저희가 졸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이제 당뇨도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타입 2에 보통 해당되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타입 1은 이제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당뇨를 졸업한 실제 사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고요. 책에는 당뇨를 졸업한 다양한 사례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에서 오신 분이 4개월 만에 당뇨약 내하를 모두 끊고 당화혈소가 14.6%에서 5.3으로 낮아져서 당뇨 졸업에 성공하셨고요. 그분은 오시기 전에 당뇨약을 4알을 드셨어요? 그쵸. 내하를 그럼, 네. 드시고도 14.6이었는데 내하를 끊고 5.3까지 5.3까지 낮아져서 네. 결국 6개월 동안 조절돼서 네. 졸업이라고 하셨군요. 네, 그쵸. 와, 대단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또 네. 고령이면 또 당뇨 졸업이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0대 환자분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네. 졸업에 도전하시고 네. 당화혈소가 12.4에서 네. 5.3까지 낮아져서 아. 당뇨를 졸업하고 또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당뇨가 네. 또 치료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된 당뇨를 7개월 만에 졸업한 분도 있었어요. 오, 진짜 네. 여러 가지를 잘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네.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정말 몰입해서 생활 관리를 하십니다. 생활 관리.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약적 치료를 도움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그러면 이제 많은 환자들 보신 것 같은데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당뇨 네. 졸업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당뇨 환자 중에 절반 정도는 비만한 체형이거든요. 이분들의 경우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간과 췌장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과 췌장 기능. 네. 왜냐하면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하는 건 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좀 어려워지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간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간 네.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지방간이 있거나 네. 아니면 쉽게 평소에 피로하거나 네. 손톱이 좀 갈라지거나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음식 관리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당뇨 극복이 쉽지가 않아요. 간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췌장 기능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문제는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분들이 네. 정말 많아요.
이게 실제 진료를 했을 때 음. 체감상 한 30-4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네. 10명 중에 3-4분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C펩타이드 검사를 하거든요. C펩타이드. 근데 하면 1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이 한 30-4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췌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당뇨 졸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슐린 적게 나오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기 어렵죠. 네, 쉽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네. 당연히 어렵겠네요. 네. 또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모세혈관 건강 유지입니다. 오. 3대의 만성 합병증이 망막병증, 신증, 말초신경병증인데요. 네. 각각 눈, 콩팥,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 모두 모세혈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충혈된 적 있으실 텐데 네. 눈에는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요. 네. 또 콩팥도 사구체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혈관 덩어리죠. 네, 혈관 덩어리고 또 말초신경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 또 말초혈관이라서 그렇죠. 결국 모세혈관과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3대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 손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정말 관리하셔야 돼요.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해도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꽤 네.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네. 많은 네. 분들이 혈당 수치만 관리하면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당화혈색소 6%대, 5%대인데도 합병증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임상에서는. 근데 이는 메타볼릭 메모리 때문인데요. 메타볼릭 메모리. 네. 과거에 혈당이 높았던 상태가 네. 세포와 조직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뇨가 조절이 되는데도 네. 혈당이 조절이 되는데도 옛날에 높았던 것 때문에 네.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과거에 혈당이 높았다가 지금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에 높았던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합병증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당 조절만 해서는 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몸 상태를 개선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줄여야 돼요. 이게 그걸 메타볼릭 메모리라고 메모리. 얘기하는군요. 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3대의 합병증 모두 모세혈관 손상과 관련이 그쵸, 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세혈관 관리도 특별히 해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네. 항산화, 항염증 치료, 모세혈관 개선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항산화 너무 중요하고 그쵸. 또 모세혈관 관리, 항염증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어요. 한국인의 당뇨는 서양인과 다르다.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아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비만이잖아요. 그렇죠. 고도 네. 비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체중 감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는 비만하지가 않거든요.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졸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한국형 당뇨의 첫 번째 특징은 비만하지 않은 당뇨 환자가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선천적으로 췌장이 작아요. 그리고 기능도 약하고요. 그래서 당뇨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생기면 좀 악화되기가 쉬운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네. 저도 좀 놀랬던 연구인데 네.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12%가 작고 기능도- 사이즈가 작다는 거죠. 네, 췌장 볼륨이, 사이즈가. 네. 그리고 기능도 36.6%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서양인들보다 많이 뚱뚱하지 않는데도 맞아요. 당뇨는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췌장뿐만 아니라 네. 혈당을 조절해주는 간 기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형 당뇨는 체중 감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네. 간 기능과 췌장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아주 잘해주고 네. 계신데 네. 저도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제 당뇨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고 말씀을 그쵸. 하셨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당뇨는 완치할 수 없다. 그런 오해가 정말 많죠. 네.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히 아닙니다. 말씀. 네. 강조 드린 것처럼 당뇨 네. 졸업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졸업해야 돼요.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약 네. 없이 혈당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생활 관리를 하면서 네, 그쵸.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졸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두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체중만 줄이면 혈당이 낮아진다?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형 당뇨는 비만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체중 감량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간 기능, 췌장 보호, 모세혈관 건강 관리를 병행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역시 중요한 게 식사법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당뇨 졸업을 위해서 어떤 식사법이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특별한 식사법을 네.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네. 한식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식을 드셔야 하고 음. 한식을 먹는 그 속에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실 아.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거꾸로 식사법. 네. 네. 다 아시다시피 먼저 혈당 상승 억제를 위해서 찐 채소부터 먼저 먹으면 좋고요. 아, 찐 채소. 네. 네. 그 다음에는 단백질 섭취하셔야 되는데 뭐 네. 생선, 두부, 어. 고기, 계란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쌀과 잡곡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식사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포만감이 오래 가서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네요. 거꾸로 식사법. 네. 그 다음 역시 또 혈당 조절에 중요한 게 운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에 대해서 좀 추천하는 운동 있으신가요?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네. 맨발 걷기인데요. 맨발 걷기. 네. 네. 맨발 걷기. 네. 이게 제가 관심 가졌던 그 계기가 네, 한약 네. 치료를 시작하실 때 네. 맨발 걷기도 동시에 열심히 시작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3개월 만에 당뇨를 완전히 졸업해서 가신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맨발 걷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저도 해보고 많은 분들에게 권해보니까 네. 맨발 걷기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고 수면에 또 도움을 주고요. 또 운동 효과도 당연히 있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네. 모세혈관, 네.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혈액의 점성을 낮춰주기 때문에 합병증 예방과 관련이 된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 맨발 걷기 중요하군요. 네. 얼마나 자주 걸어야 되나요? 이거? 매일 하시면 좋지만 네.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맨발로 걸어본 적은 바닷가? 아,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그 이제 요즘에 도심에서도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도심에서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네, 맞아요. 저희 이 동네에도 네. 그 맨발 걷기에 그 하는 장소를 만들어 맞아요. 놨더라고요. 네. 구청에서. 네. 아, 그걸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구나. 많은 장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일상에서는 이제 식후 10분 산책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30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3번 식후 10분씩 나눠서 하시면 더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식후에 소파나 의자에 앉지 마시고 네. 집안일을 하든 산책을 하든 네.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든 단 10분씩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10분씩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실천하기 어렵지만 이걸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당뇨를 졸업할 수 맞아요. 있는군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뇨를 졸업하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는 여러 질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당뇨에 걸리면 네. 이후에 합병증을 포함해 다양한 질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지금 당뇨를 단순히 관리만 하고 계시다면 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당뇨 졸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뇨뿐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네. 그리고 당뇨는 강조했듯이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충분히 졸업이 가능하고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당뇨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네. 또한 당뇨를 졸업하면서 당뇨 외에도 생활을 불편하게 하던 여러 증상들이나 질병들도 함께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당뇨 졸업인 것이죠. 네. 당뇨는 졸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당범 한의원의 이혜민 대표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뇨를 졸업해야 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을 저도 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당뇨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아주 큰 희망을 줬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 모셔서 또 네.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